20대 때 30대 초반에 결혼하면 70년을 같이 살아야 맞아요. 되는데 이게 과연 그렇죠.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렇잖아요. 젊을 때의 서로 간의 매력이랑 네. 5, 60대의 그때 또 느껴지는 매력 네. 네. 다를 수 있거든요. 아, 선생님이 오늘 왜 이 주제를 가져오셨는지 알겠네요. 요즘 마음이 좀 싱숭생하시는군요. 저는 아직 젊을 때 사랑 그대로입니다. 요즘 많이 유혹을 느끼시는군요. 59야 누구? 다르게 어디야? 강력한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60화 시작합니다. 네,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선생님 그리고 그놈의 심리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모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 합니다. 자, 이 방송이 팟빵에 업로드된 날이 5월 7일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직전에. 전날. 네, 전날에 어버이날 직전에 올라가기 때문에 밤에 올라가니까 다음 날 이제 어버이날인데 네. 그 어버이날, 어린이날 뭐 다 지금 스승의 날, 네. 저 5월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날들의 유래는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 내피셜 그놈에서 이런 걸 또 집어줘야지 또 프로그램 짚어줘야지. 나는 그냥 찝어주려고 이렇게 손으로 짚는 걸 얘기했어. 네가 내 의도를 알아? 지지 마, 지지 마. 짚어줘야지 네.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어버이날이 유래가 있습니까, 선생님? 어버이날은 어머니의 날. 어머니의 날이요? 원래 마더스데이. 미국에서 마더스데이가 유래라고 유래라고 봐요. 보통 그렇게 보는데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한국에서 그걸 네. 받아들입니다. 어. 이승만 정권 때부터 네. 처음에 어머니의 날, 네. 그다음에 그걸 아버지의 날로 바꾸려고 했다가 네. 나중에 박정희 정권 가가지고 이제 어버이의 날로 합쳐가지고 어. 아마 한국만 어버이의 날이라고 부를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이 다 그냥 마더스데이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은 약간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충과 효와 네. 뭐 이런 거를 좀 강조하려고 음.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효 사상을 네. 앙양코자 이날을 그렇게 한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날이라서. 근데 어버이의 날이 나는 더 맞다고 봐. 아빠, 엄마 다 그냥 부모님을 위한 날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엄마의 날만 따로 주장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이게 한국은 효의 사상인 거고 네.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제 왜 어머니의 날이냐면 근대가 시작이 되면서 네. 엄마들도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뭐 보성, 우리나라만 보성.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초기에는 가정일도 슈퍼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가정일도 하고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이러니까 엄마들을 위한 날이 하나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어머니의 날로 했었던 건데 네. 한국은 그거랑 상관없이 네. 효의 사상에 입각하여 이렇게 된 거라 느낌이 약간 다릅니다. 네, 느낌이 약간 다르죠. 육아도 하고 밖에 나가서 사회 생활도 하는 엄마들을 위한 날. 그렇죠. 그래서 하루 정도 어머니들을 위하고 어머니들이 쉬는 날 네. 이런 걸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마더스데이가 네. 만들어졌죠. 그런 근대 사상이 이제 거기 들어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인의 아버지에게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유일한 어버이의 날이에요. 유일한 아버지. 어버이의 날이죠. 저도 가정일 저도 가정일 그러니까 같이 요즘은 하고 있으니까. 뭐 육아를 뭐 누가 전담한다 이런 개념이 점점 약해지고 없죠. 있으니까. 제 와이프가 저랑 결혼을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네. 제가 이제 제 친구가 결혼 누가 잘하는 거 보고 아니야. 우리가 애를 이미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원래 하나 더 그런 게 아니라 제 친구 첨첩장 받는 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제 친구가 네. 제 친구랑 결혼할 사람한테 이제 내가 이제 집안일 많이 도와줄게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술자리에서. 근데 제가 그 친구를 혼내면서 그랬거든요. 그걸 왜 도와준다고 표현하냐. 같이 하는 거지라고 했다가 네. 와이프가 저 남자랑은 결혼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됐군요. 그렇죠. 그걸 그렇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런 얘기를 굳이 왜 해가지고. 멋있는 척 하려다가. 근데 그만큼 요즘에는 도와준다는 표현을 쓰면 그렇죠. 안 되죠. 사실 네. 같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가정일 뭐 바깥일 다 같이 하고 네. 있으니까요. 근데 원래 어버이의 날. 이게 이제 5월 메이데이가 5월 1일. 그렇죠. 우리 지금 녹음하는 네. 날 메이데이인데 그게 메이데이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도 여성 노동자, 아동 노동에 대한 권리 보장 뭐 이렇게 되면서
뭐 모성보 이게 네. 이제 먼저 돼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게 그런 의미로 제정이 된 거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연결은 그렇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핵심은 사실 어버이날이 맞는 거고요. 뭐 어린이날은 다들 알다시피 방정환 선생님께서 네. 뭐 이렇게 지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원래는 5월 1일이었다가 그죠? 바뀌었을 거예요, 날짜. 맞아요. 날짜는. 네. 스승의 날도 그럼 그 비슷한 시기에 지정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겠죠. 한국은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충효 그래서 스승과 아버지와 군주는 네. 하나고 두사불체인가 같은 건가요? 군사부일체죠. 군사부일체. 아니 뭐 본인 대빵이니까 대가리 두자 써서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정권 시기 때 네. 그런 걸 좀 강조하는 게 조금 있는 거죠. 제 친구들이 지금 선생님 하는 애들이 지금도 얘기합니다. 5월은 너무 빠르다. 아, 3월에 인사하고 2달 만에 울어야 되거든요. 그날 뭐 애들이 뭐 해주면은. 저희 집은 더 바빠요. 제 생일, 제 와이프 생일 다 껴 있고 5월에 장모님 생일까지 해가지고 쫙 5월에 다 있어. 한 큐에 끝냅니다. 지금. 네. 한 방에 하는 게 좋지 않아요? 한 방에 하는 게 더 후려칠 좋죠. 수 있으니까. 한 5월 15일쯤에 그렇죠. 그냥 한 번에 그냥. 그래서 5월에 생일인 친구들은 어렸을 때 늘 억울해했어요. 어린이날하고 그냥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죠. 네. 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아. 어린이날은 어린이날, 음. 제 생일은 제 생일. 네. 네. 근데 이게 뭐라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이걸 퍼뜨리지 않고 한꺼번에 그냥 제가 알기로 스승의 날은 그 세종대왕의 생일로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도 몰랐던. 한글 창제를 해서 이제 반포를 해서 네. 그러니까 이 전 국민의 전 국민의 아버지다. 뭐 이런 스승이다 이렇게 스승이다. 돼서 그래서 세종대왕의 저도 그렇게 생일로 이렇게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기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놀랐죠?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박가연 아나운서? 1446년인가. 뭐라고? 아 한글 창제요? 연도 지금. 연도에. 아 저번에 임진왜란으로 하도 까여가지고 물어볼까봐. 누가 다 하는 거 임진왜란 몇 년? 몰라. 임진왜란 근현대사가 아니야. 죄송합니다. 예. 네. 그거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1443년. 아 그러니까 3년이 아마 창제고 창제예요. 반포가 46년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넘어가시고요. 그때 한번 틀려가지고 어떻게든 이걸로 좀 만회를 해보려고. 근데 정확합니다. 창제 43년, 반포 46년. 예. 야 이건 뭐 어디 만화에 나오냐? 만화 세종대왕 이런 거 다 너. 집요한 면이 있네.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예. 그런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스승의 날도 좀 항상 예매했어 진짜로. 그 3월달에 새학기 시작해가지고 선생님 최 선생님 만난 지 2달밖에 안 돼가지고 정도 없는데 가서 카네이션 꽂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요즘에 근데 학교에서는 그 김영란법 때문에 네. 학교에서는 스승의 날 행사 거의 진짜 대폭 축소를 하고 학원에서 그렇게 한답니다. 아. 학원 선생님을 그리고 아이들이 네. 더 따른대요. 그렇죠. 이게 좀 씁쓸한 거기도 한데 네.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학원에 가가지고 스승의 날 파티하고 학교에서는 최소한으로 하고 맞아요. 여기 좀 이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좀 네. 저희 때랑은 좀 달라져서 다르니까. 씁쓸하죠. 학교로 나가시니까. 대학에서는 씁쓸하죠. 아예 없어졌습니다. 맞아요. 제일 불편해요. 대학 강의할 때 딱 네. 5월 15일 날 강의 날이면 특히 예. 시간 강사들은 찝찝해 불편해요. 불편하고 왜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이걸 쟤네들이 줘야 된다라고 생각. 근데 전혀 하지 말라고 해도 이게 좀 안 하면 좀 이상하고 해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축하한다 말 한마디 못 들으면 괜히 서운하고. 서운하고 이게 막 섞여 갖고 그래서 아예 학과장이 뭐 약간 뭐 상품권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예 그게 우리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 애매한 게 좀 공존하는 그 날이에요. 차라리 스승의 날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아예 그러면 요일을 하든가 어떻게요? 일요일 이렇게 요일로 하든가. 아예 못 나가게. 그러면 그 생각만 전 하라고. 그럼 하루 전에 할 겁니다. 아 맞네. 근데 이게 무조건 하루 종일. 날로 되니까 요일이 막 바뀌니까 막 그래요. 그 혹시 아직까지도 인사드리고 감사하는 스승님이 계세요? 저희 대학원까지 가게 되면 그치 담당 어떻게 교수님이 보면, 있으니까. 평생 스승님이신 거니까
뭐 연구실에 케이크 같은 거 다 같이 해가지고 찾아뵙고 하기는 하죠. 지금도. 두 분은 좀 그러실 것 같고 네. 박가영 아나운서는 있어요? 저는 없네요. 아니, 보통 없어? 예. 아니면 토리야마 아키라라도 평생의 스승으로. 마음의 스승님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진짜 운이 좋은 겁니다. 평생의 스승을 만난다는 거 진짜 맞아요. 운이 좋은 거예요. 네. 오창석 씨는? 저도 없습니다. 이 작가님 안 찾아. 아 스승이라기보다는 그 형은 이제 아버지에 그냥 가까운 수순이죠 그거는 그냥 스승이라기보다는 결별 안 나온 수순. 삐지니까 하는 수순. 수습. 수습. 수습의 날. 수습의 날이에요. 수습의 날. 마지막 시체 수습까지. 네, 형의 마지막까지 제가 꼭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뭐 저도 없어요. 따로 인사드리는 선생님이 없어서 조금 서글픕니다. 그런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맞아요. 선생님이 네. 있으면 좋을 텐데. 운입니다 그것도. 네. 근데 이게 좀 죄송한 게 약간 취직할 때까지는 그래도 찾아뵀던 것 같은데 아, 취직하고 나서는 좀 인사를 못 드리는 약간 게. 알로보였구나 이제. 내가 이제 연합뉴스 아나운서인데 아, 인사드리러 가야 되는. 바쁘다는 핑계. 저는 이제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기억이 났는데 저는 미술을 미대 입시를 했었어가지고 별로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접점이 없었어요. 미술하고 원장님이랑 오히려 얘기를 많이 했지. 아. 근데 이제 기억이 남는 게 졸업식 날 저희 이제 부모님이 그때 가정사가 좀 있어가지고 두 분 다 안 오셨어요. 난 괜찮을 줄 알았거든. 근데 와 졸업식이 끝나고 나니까 미치겠는 거야. 다들 사진 찍는데 난 사진 찍을 사람이 없는 거야.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그 상황을. 그래가지고 와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감정이 그래서 흔들리는 일부러 막 바쁜 척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되죠. 민망하기 끝나고 싫으니까. 애들 다 밥 먹으러 가는데 그래서 친구네 부모님이 우리랑 같이 가서 먹자고 하는데 그 너무 민폐 같은 그렇죠. 거야. 그건 아니지. 남의 집에 갈 수도 그건 또 있죠.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죠. 아니 진짜 그걸 좀 아니라고. 마리가 고등학교 친구인데 친구들끼리. 아니라고까지. 선생님이 그때 제 친구 부모님 아니었잖아요. 되게 싫어했을 거야. 아니, 선생님이 탕수육 가셨고 요즘 컨디션이 아주 좋으셔. 또 그런 사람 있는데 뭐딱 잘라서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갔으면 어떡하려고. 어쨌든 그래서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제가 가뜩이나 이제 재수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부모님도 안 계시고 뭐 기쁠 일이 하나 없는 거야. 고등학교 졸업하는 상황이 너무 이제 사회로 내던지는 느낌 들고 막 그런데 선생님이 자기네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술을 양주를 집에 이제 좀 비싼 거를 제 기억에 그때 발렌타인이었던 것 같아요. 사모님께서 이렇게 밥 해주시고 안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밥 먹고 이제 끝나고 이제 술상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그러기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와 말을 못 하겠더라고. 계속 막 울컥울컥 해가지고 다 먹고 나오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와. 근데 그 선생님을 나중에 한 번도 못 찾아갔어. 그러니까. 재수도 하고 그리고 내 20대 때 너무 지옥 같았거든 삶이. 네. 지금이라도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러긴 또 그죠. 그날 하루 한참 잘했다고 찾아보면 또 그날 하면 그날 하루 그 전에 별로 신경 안 써주셨거든. 추억 보정돼서 술도 발렌타인 아니고 캡틴 큐 이런 거 있었어. 그지? 자 오늘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머리가 좀 너무 남았다 아팠다. 이렇게. 머리가 너무 아팠어. 이렇게 쓰러트려 놓고 머리가 너무 아팠어. 나폴레옹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는 좀 찾아뵈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성함 알려주세요. 제가 인스타 찾아드릴게요. 인스타 연세가 70이 넘으셨을 텐데. 아니면은 이미 그 선생님은 멀리서 흐뭇하게 M장기의 내 후배 왜 안 찾아와? 뭐 이렇게 내 제자 왜 안 찾아와? 이렇게 해시태그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또 사립고등학교여가지고 고등학교 가면 그 선생님이 그대로 또 다 계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자체가 나한테 좋은 기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일도 많았고 가정사가 그때 또 복잡해가지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또 시절로 딱 남아 있어서 다시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또 이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또 좀 조금씩 들더라고요. 나이 먹으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고마운 마음 아끼는 마음을 담아 아이세라 퍼펙트 스킨케어 세트를 선물해보세요. 70여 가지 풍부한 미네랄을 피부 깊숙이 공급하는 아이세라 빙하 머드팩과 차원이 다른 세안을 선사하는 아이세라 클렌징 폼,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달라진 피부를 경험할 수 있는 프리미엄 수면팩까지
수입 명품 화장품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디자인과 효과가 검증된 아이세라 퍼펙트 스킨케어 세트로 고마운 분들께 젊음을 선물하세요. 사용할수록 건강해지는 피부 마법 아이세라는 소노코스닷넷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EJ몰에서도 구매 가능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많은 구매자분들이 남기신 생생한 후기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 광고 읽을 때 박가영 아나운서 목소리가 너무 달라진다고 네. 특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처음에 아니 광고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약간 빙구 빙구 느낌인데 광고 읽을 때는 되게 예. 너무 가식적인가? 아니죠. 이게 이제 입금 목소리죠. 입금 목소리. 야 그러면 다른 방송은 입금 안 된 거냐? 아니죠. 평상시에 입금 목소리도- 상황이야 그것도 네, 다. 아니 이거는 보통 이제 아나운서 톤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 행사 뛰거나 이런 입금 톤이죠. 입금 톤. 전형적인 입금 톤. 네. 네. 어쨌든 박가연 아나운서가 영롱한 목소리로 귀엽게 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신 소노코스 아이스랍니다. 아 여기 앞에 있네요. 여기 앞에 이렇게 퍼펙트. 자 클렌징 폼 그리고 수면팩. 수면팩. 요게 수면팩. 요게 그리고 팩. 머드팩. 머드팩. 자 3스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머드팩 같은 경우는 그냥 물로 씻어내지 마시고 클렌징 폼으로 닦아내셔야 되는 제품이고요. 수면팩 같은 경우는 그냥 바르고 주무시면 됩니다. 저 세 개면 뭐 피부 관리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 케어는 다 하실 수 네. 있다고 보고 머드팩 매번 말씀드리는데 얼굴 전체 하시기 불편하시면 T존만 하셔도 돼요. 맞아요. T존만 하셔도 되게 가볍게 네. 평상시에 세안하시면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효능이 워낙 좋아서 그렇게 자주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그리고 포장이 진짜 고급스러워서 선물하기 되게 좋아요. 네. 자, 그 세 개 같이 포장되어 있는 패키징 제품도 있으니까요. 선물용으로도 좋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 피부 관리하실 때 소노코스 아이세라 꼭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같이 하루하루 팍팍한 가게 경제 숨통이 트일까 보험부터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 어떤 보장인지 제대로 진단받고 싶은 분들 중복되고 불필요한 보험료 좀 줄이고 보장 잘 되는 꼭 필요한 보장으로 알차게 보험 리모델링 하시고 싶은 분들 여러 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서 나한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해 드릴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번호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주소는 www.보험장터.com 한글로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역사 뇌피셜 그놈 광고 이벤트로 보장 분석만 신청해도 보장 분석 후에 따뜻한 이디야 카페 라떼 한 잔을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네. 지인이 보험 영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인만 하시고 가입한 보험이 아마 수두룩할 겁니다. 엄청 많을 거예요. 네, 그런 보험들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쓸데없이 돈을 납부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 많을 겁니다. 그것만 정리해도 꽤 큰 돈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험 장터 통해서 무료 상담 꼭 받아보시고 그리고 이디야 카페라떼 쿠폰도 한 장 받으시고 꼭 먹고 알 먹고 아니겠습니까? 돈도 아끼고 커피 쿠폰도 받고 상담도 받고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험 장터고요. 상담 전화는 1544-5788 1544-5788입니다. 이런 거 번호로 말 만드는 거 오창석 씨 잘하잖아요. 네. 5788 뭐 어떻게 안 됩니까? 5788요? 네. 생각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네. 빨리빨리 9788. 네. 아이씨 아니다. 9788. 5788 쉽지 않네요. 넌 아무것도 못 내놓고선 야 비하만 하고 있어. 자, 1544-5788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험 장터였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이제 딱딱한 역사 이야기보다는 좀 말랑말랑한 걸로 선생님께서 준비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오늘 뭐 주제가 따로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내가 널 많이 사랑한 죄 특집입니다. 사랑. 사랑이죠, 뭐 사랑에 대한 역사예요. 사랑에 대한 역사. FT 아일랜드. 근데 이제 그 사랑이 죄가 됐었던 죄가 되어서 누군가는 죽기도 하고 누군가는 간통 간통이죠. 맞습니다. 간통, 뭐 간통입니다. 간통. 아. 간통까지 간 경우도 있고 네. 뭐 이런 경우들을 식민지 시기에 이런 좀 사건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좀 몇 가지 추려가지고 왔습니다. 아, 저희 소위 자유위원회? 자유연애라는 게 이제 갓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생겨났었던 여러 좀 슬픈 이야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좀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런 사건들도 좀 있고 그런 대략 사건들이 그러면 경성이 형성되고
이 문화 통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그게 확장되는 그런 배경. 2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20년대에서 정도. 30년대 그 사이. 아. 네네, 그때의 이야기들. 네, 알겠습니다. 요 20년대, 30년대 당시 네. 있었던 치정 사건, 치정도 있고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간통도 이게 있고. 이걸 좀 설명드리려면은 그 정사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이게 드려야 한자를 되는데. 설명해 주셔야 아, 돼요. 그쵸. 정사. 네가 좋아하는 창세가 좋아하는 그 정사 말고 요 정. 제가 좋아하는 건 야사 정사. 네. 그 정사를 좋아해요. 그게 오 작가는 정의 정하고 네. 뒤에는 일사자가 일사자인 들어가는 거고. 거고 여기는 죽을 사자. 죽을 사자. 아. 죽어 이게 너무 사랑해서 같이 죽어야만 하는 이게 유행이었어요. 아. 근데 보통 살아있다가 너무 사랑하고 나면 곧 죽잖아요. 그건 죽이는 거지. 이건 진짜 죽는 거야, 임마. 그거 죽는 거 아니고. 이게 보통 우리가 정을 진짜 통한다. 죽는 거. 이게 정을 통한다. 네. 사통한다. 네. 이게 그게 그런 의미로서 사랑보다는 이제 육체적 관계를 맺는 정을 통한다, 사통한다는 개념에서 의 정이고. 이상한 생각. 장석 씨는 그건 앞뒤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장석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정 후에 발기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앞뒤를 바꿔요. 이상한 복상사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사랑해서 같이 정확한 사전적 개정으로는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관해서 동반 자살하는 거. 아, 그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렇죠. 그게 이제 정사죠. 네. 근데 이제 로미오 줄리엣은 오해해가지고 그렇죠. 예. 이렇게 죽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아예 마음 먹고 같이 죽는 행위. 아. 그걸 이제 정사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사실 일본에서 유행했던 말입니다. 아. 일본 근데 한국도 비슷하기는 해요. 네. 근데 요게 이 근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정근대의 어떤 그런 동아시아에서의 전통은 조혼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른 나이에 결혼을 빨리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그러니까 근대가 시작되기 전에 19세기 후반 혹은 20세기 초에 이런 전통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빨리 결혼을 했어요. 사랑 없죠. 사랑이 없이 한 결혼이죠, 이거는. 근데 집안끼리. 네. 세상이 이때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르게 변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빠르게 변화가면서 자유연애라는 게 곳곳에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혼을 하지 않았었던 내 옆에 동료들은 진짜 사랑하는 여자랑 연애해가지고 결혼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 남성 조혼을 했었던 이 남성들이 과연 사랑 없이 결혼한 그 진짜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었던 이 그 부인과 네. 끝까지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가. 아. 여기서 이제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시험대에 오르는데 네.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 시험대에서 탈락을 하죠. 아. 근데 탈락을 하고. 이 이야기가 또 조금 형태를 달리해서 지금 약간 화두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이제 평균 기대 수명이 지금보다 짧을 때 조혼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평균 기대 수명이 그때 2배, 3배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20대 때 30대 초반에 결혼하면 70년을 같이 살아야 맞아요.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가? 한 사람만 70년, 60년 네. 살아가는 게 이게 그렇잖아요. 젊을 때의 서로 간의 매력이랑 네. 5, 60대의 그때 또 느껴지는 매력, 네. 이성에게 느끼는 매력 네. 다를 수 있거든요. 아, 선생님이 오늘 왜 이 주제를 가져오셨는지 알겠네요. 요즘 마음이 좀 싱숭생하시는군요. 저는 아직 젊을 때 사랑 그대로입니다. 요즘 많이 유혹을 느끼시는군요. 50대와 누구? 60대는 다르게 어디야? 살겠다. 네, 강력한 의지. 아니야.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근데. 요 때는 이제 그거 그때는 이제 아니요. 뭐라 그래 이게 집안은 지방에 있고 잠깐만, 우리 지금 저기 원래 담당 PD가 아니라 우리 PD 새끼 PD가 와 있거든요. 새끼 PD 새끼. 결혼 10년 차가 넘었거든요. 아,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십니다. 지금이죠. 지금 바람 필 때. 최근에 놀러 가려고 했는데 잡혔거든요. 와이프 허락이 안 떨어져. 와 진짜 못됐다 표정. 와이프가 그래서 가겠다고? 이러고 나서 그 뒤로 대답을 안 해. 아 갔다 올게요. 형 목까지 놀고 올게요. 혼자 못 갔거든. 혼자 못 가가지고 그거 놀러 가는 게 특히 재밌었다고 하면 더 슬플 거예요 아마. 그래서 속초 사진이 없었던 거예요. 아. 그때 잡힌 겁니다. 탈락자. 근데 진짜 운이 좋으면 조혼을 했었을 때의 매력을 그 이후에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피디님처럼 20대 때의 그 결혼할 때의 매력을 40, 50대 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 안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허다했다 거고 그래서 이게 결혼을 다른 사람이랑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근데 이때는 법이 좀 그렇습니다. 간통이라는 개념 자체가 네. 조금 일본에서 온 거죠? 일단 간통법 자체가요. 여성이 남성에게 걸 수 없어요. 진짜요? 네네네. 남성만 여성에게 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혼도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합의 이혼이 아니면 이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가 새 여자가 생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혼을 요구해도 여자가 그 조혼을 한 그 여성이 네. 나는 이혼 안 할 건데라고 해버리면 이혼을 절대 못합니다. 이거 유책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잘못이 있는 쪽에서 먼저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때는 이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이 시기는 합의 이혼 오히려 말고는 조선 시대가 더 이혼이 더 쉬웠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뭐 그때야 뭐 이렇게 뭐 지금처럼 근대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있기 전이니까. 일본에서 들어온 근대법 아예 이 특별법 형태로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네.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이혼에 대한 이 인식 자체가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많이 바뀐 게 90년대만 해도 이혼한 연예인들이 TV에 못 나왔어. 그렇죠. 특히 여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그때까지도 그랬죠. 이혼한 연예인은 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처럼 취급당해가지고 아예 그냥 쉬는 기간이었어요. 그냥 남자가 바람 폈어도 어. 이혼한 여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못 나오는. 비슷한 이유죠. 조혼을 했었던 혹은 이른 시기에 계약 뭐 양가의 집안 때문에 결혼했었던 이 여성이 남편이 아무리 바람을 핀다고 하더라도 네. 그다음 남편은 그거 바람 핀다고 생각도 안 해요. 이 시기의 남성들이 지식인 남성들은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결혼했었던 건 구숙. 이 망해가던 조선이 마지막까지 쥐고 있었던 이 악습 때문에 내가 피해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지식인들은 또 그 책을 많이 보니까 그렇죠. 외국 소설 같은 것도 많이 봤을 거야. 이때 그럼요. 당시 나왔던 외국 소설들 보면 이런 그 결혼 후에 이제 외도하는 것들을 낭만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제 되게 아름답게 묘사하는 작품들이 또 많아.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나도 진짜 사랑. 지금의 이제 와이프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정략 결혼 혹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한 결혼이라면 진짜 사랑을 다시 찾아가는 게 마치 무슨 유행이고 멋인 것처럼 이렇게 됐군요. 거기에 하나 더해지는 게 뭐냐면 그거를 이 문학인과 지식인들이 주로 이 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들이 유학을 가기 때문에 새로운 사랑, 그러니까 이 원래 결혼했었던 여성과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유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은 돈이 많아야 되고 고학력이어야 돼요. 음. 그래서 보통 지식인 엘리트들이 이 짓거리를 많이 하는데 이들은 멋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낭만. 그래서 이 낭만이 죽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같이 죽는 게 그 낭만의 완성이죠. 완성이 되는 거죠. 뭔가 자기가 문학 작품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짓이 일본에서는 유행처럼 번지다가 조선에서는 거의 안 그랬어요. 조선에서는 정사 사건을 이게 우리나라 풍습이 아니다. 이건 일본에서나 하는 거고 엽기 풍속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엽기 풍속이 최초로 한국인 사이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갑자기 늘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도쿠주마루 연락선 실종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일단 1번 사건으로 갖고 왔는데요. 1926년 8월 3일 밤 11시 시모노세키항에서 부산으로 가는 그때 부산 편에서 맞죠? 관부 연락선. 관부 연락선에서 새벽 4시쯤에 이제 쭉 넘어갈 때 이 실종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배에 있었던 그 종업원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걸 뭐라고 객시 승무원 정도? 승무원. 선실 승무원 정도? 성실 승무원이 종업원이라고 하면 뭔가 지명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사환 급사 뭐 이런. 뭐 급사 뭐 이런 분이 네. 쭉 이제 당연히 이제 점검을 해야 되니까 이제 객실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객실이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한 객실이.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객실에 사람은 없고 메모 한 장이랑 팁 5원이 이렇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메모를 봤더니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짐을 집으로 보내주시오.
목포부 북교동 김수산 그리고 경성부 서대문정 윤수선 이렇게만 딱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없어진 거죠. 네. 계속 찾았습니다. 그리고 간부 연락선이 섰어요 중간에. 그리고 이게 반나절이 있다가 헤매다가 네. 왜냐면 찾아야 되니까 떨어진 것 같으니까 한참을 헤매다가 부산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 표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윤수선이랑 김수산이 있는지 네.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명부에 승객 명부에 승객 명부에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라고 해서 검사를 싹 해봤더니 전혀 다른 엉뚱한 두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김우진, 남자는 김우진 그리고 여자는 윤심덕이라고 하는 네. 인물이 사라졌다라는 거를 발견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김우진은 정말 유명한 극작가였고요. 네. 윤심덕이라는 분 혹시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 소프라노 가수고 사해찬미라는 네. 그 노래를 부른 정말 유명한 가수입니다. 이 영화로도 있었잖아요. 사회찬미. 아마 드라마가 있었을 거예요. 드라마 사해찬미라는 드라마가 아마 있었을 텐데 이 두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극작가와 최고의 가수가. 예술가들이 사라진 거네요. 그래서 이 다음 날 네. 모든 신문 매체와 잡지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데 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채 정사 사건이라고 못 박아놓고 기사가 터져버린 거예요. 못 박아놓고 기사가 터져요. 네. 어떤 신문에는 이렇게 그냥 사실관계 없이 두 사람이 실종됐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지난 3일 밤 11시 시모노세키를 떠나 부산으로 향해 가던 관부연락선 도쿠주마루가 4일 오전 4시경 스시마 옆을 지날 즈음 양장을 한 여자 한 명과 중년 신사 한 명이 서로 껴안고 갑판에서 돌연히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했는데 즉시 배를 멈추고 부근을 수색했으나 종적을 찾지 못했다. 이런 거 아무도 못 봤어요. 아 이제 소설을 써놨구나 기사로. 이거는 네. 안 맞는 겁니다. 왜냐 서로 껴안는 것도 보지 못했고 그쵸. 그리고 자살이란 거는 그건 진짜 추정입니다. 네. 누구 하나가 죽여서 이렇게 했을 수 있는 거니까. 그쵸.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그 뭐 서로 껴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진짜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이게 추정이죠, 완전히 소설이 완전 소설. 추정 기사. 예. 어떤 그 잡지에 원래 이런 거 잡지에서 잘 아, 그러잖아요. 이렇게 썼습니다. 도쿠주마루에 몸을 실은 수백 명의 승객들은 제각기 그리운 고향을 꿈꾸며 깊은 잠을 뻗었었던 이거 뭐딱 시작부터 시작부터가 완벽한 소설이네. 가판 위에는 다만 두 사람의 젊은 남녀가 서 있었다. 남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보지도 못했다. 사연이 있죠, 사연이 있죠. 네. 사납게 출렁거리는 물결을 굽어보며 가끔 길게 한숨을 내쉬어 무엇인지 비상한 한탄을 하는 것만 아니 같았다. 이 시점 자체가 3인칭 시점이잖아. 누구 본 사람은 없는데 3인칭 시점으로 기사가 써졌다는 게. 네. 여자는 멀리 남실거리는 수평선 저쪽을 바라보며 애조에 넘치는 애련한 목소리로 사해찬미를 불렀으니 그의 오장에서 끌어나오는 처량한 노랫소리는 다만 으르렁거리는 모진 파도소리와 함께 수평선 저쪽으로 멀리 사라져버릴 뿐이었다. 이렇게 기사를 써버린 거예요. 야, 이때도 기레기들은 있었네. 아 그럼요. 야, 기레기의 역사도 깊네. 역사가 짧지 않네. 새벽 4시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치. 이 이야기가 그럴싸한 게 네. 이 윤신덕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고 발생 이틀 그 전에 네. 오사카에 있는 레코드 그 녹음실에서 26곡을 원래 녹음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대중 가수로서 네. 이제 데뷔를 하려고 26곡을 녹음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한 곡을 더 추가하겠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 이바노비치의 왈츠곡 다뉴브강의 잔물결이라고 하는 노래에다가 네네. 본인이 가사를 붙인 거예요. 그 가사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광막한 황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려 왔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평생,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녹수청산은 변함이 없건만 우리 인생은 나날이 변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이걸 자기가 작사를 하고
이걸 노래 이게 사회 참미거든요. 그 노래 제목도 죽을 사자예요. 네. 사회 참미라고 하는 이 노래를 녹음하고 이틀 있다가 이 사람이랑 같이 실종이 됐으니 이 기사를 쓰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구가 난리가. 딱 맞는 거죠. 아기가 딱딱 맞아 들어갔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네. 이때 당시에 이 유성기를 갖고 있는 집이 조선에 한 2,000개밖에 없었대요. 네. 보통 레코드 그거죠. 네. 근데 이게 10만 장 팔렸답니다. 없어도 사는 거야? 아니 2,000개 이 스토리 때문에 스토리 때문에. 이게 노래를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기념으로. 그냥 기념으로. 네, 유성기가 이- 10만 개가 없는데. 이 둘의 사랑을 응원하는 마음이든 네. 뭐 어쨌든 간에 그렇죠. 어그로가 끌린 건데 어그로가. 그렇죠. 이 레코드를 녹음한 이 회사는 돈방석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10만 장 팔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 이 소문이 퍼져 나가는 걸 이 녹음사에 이 녹음을 한 레코드사에서는 네. 부추기지 않았겠어요? 계속 펌프질을. 이게 이런 소문이 나면 날수록 네. 난리가 나는 거죠. 오,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된 노이즈 마케팅이네. 그렇죠. 근데 사건 발생 사흘 뒤에 이 김우진의 동생이 네. 인터뷰를 합니다. 어.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저는 비보를 듣고 부산까지 갔다가 오늘 나차로 돌아왔다. 형님이 투신한 곳은 시모노세키와 부산사의 한가운데라고 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시체를 찾지 못했고 앞으로도 찾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한다. 근데 지금 신문에서는 단편적인 사실 몇 가지를 부풀려 기사를 실었는데 각 신문에 발표된 내용은 가족의 견해와는 큰 차이가 있다. 속히 지금 시체를 먼저 찾는 게 급하다. 그리고 자기는 이거 인정을 못 하겠다라고 해서 가족들은 이 시체에다가 현상금 500원을 겁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리고 이거 절대로 정사 사건 아니다. 어. 그래서 이걸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네. 연구자들이 이걸 파헤쳤더니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잠깐만요.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둘 다 혼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남편은 혼인을 했고요. 남자는? 김우진은 혼인을 했고요. 어. 이- 남편이라고 이 사람 본인도 딱 뭔가 결론 내려놓고 얘기하네. 남편이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 김우진은 결혼을 했고요. 네. 여자인 윤심덕은 혼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끝내 거절을 했다가 나중에는 정말 유명한 악덕 그 친일파의 애첩이 됐다라는 소문 썰이 돌던 와중에 이 사건이 난 거예요. 근데 정식 결혼한 건 아니고. 네, 정식 결혼한 건 아니고. 그거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러니까 남동생 미국 유학 학비를 마련하려고. 이거 벌써 이미 다 이거 얘기하는 아, 거예요? 하면 안 돼요? 해도 괜찮습니다. 뭐 상관은 없는데. 윤심덕이 공부를 많이 해왔구나. 이렇게 년이. 네. 이 윤심덕의 그 남동생이 네. 또 음악을 해요. 음악을 하는데 이 남동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은데 이 집안은 그렇게 돈이 많은 집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돈을 구해야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 윤심덕이 안 좋은 스캔들이 났었던 그 악덕 친일파의 집에서 돈을 받아 갔다는 것까지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아무튼 이게 욕이란 욕은 윤심덕이 이때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욕이랑 욕은 다 먹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다가 이 레코드를 녹음을 하고 네. 돌아오는 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 이 얼마나 썰 붙이기가 얼마나 좋은 게 많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윤심덕 도대체 누구냐? 네. 요거는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사람 평양 출신입니다. 1897년생이고요. 네. 근데 이 집이 굉장히 특이해요. 굉장히 특이한 집이에요. 굉장히 가난한 집이거든요. 네. 엄청나게 가난한 집인데 이 아버지는 막 나물 장사하고 그냥 시장에서 나물 장사하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허드렛 일 간호사가 아니라 네. 이 허드렛 일 도와주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자녀들이 말도 안 되는 고학력입니다. 네. 여자 고등보통학교 다 보내고 네. 남자 같은 경우 음악 시키고 막 이래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이분이 여러 가지 소문이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일단 이 집안에서 인정한 이야기는 네. 이 엄마가 이 선교사 밑에 있는 그
광해 여의원이라고 하는 데서 허드렛 일을 했는데 거기에 주인이 이제 홀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대요. 네. 미국인. 미국인인데 이 사람이 이 자녀들이 음악에 자질이 있는 거를 보고 후원을 해줬다. 다 후원을 해줬다는 거죠. 네. 그리고 후견인이 됐다는 거죠. 윤심덕에. 그래서 이 윤심덕 같은 경우에 평양 여자고등보통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이 시기에 여성이 여고보를 나왔다. 그럼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말도 안 되는 초엘리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초엘리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경성 여자고등보통학교 4번과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네. 이건 그냥 말도 안 되는 엘리트인데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도쿄에 가가지고 음악학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 빵빵하게 지원을 해준 거예요. 이 집안에서. 근데 이때 이제 얼마나 이 윤신덕이 이렇게 죽었으니 또 잡지사랑 언론사에서 얼마나 가지고 딜을 캤겠어요. 네. 딜을 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심덕이 알고 봤더니 평양 어떤 기생의 딸이다. 라는 소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동아일보의 인터뷰 중에 하나는 아빠가 나만 본 딸이 아니라 차별을 했었다. 뭐 그러면서 울면서 아빠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울었다더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무튼 뭔가 집안에 사정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죠. 정확한 건 알 수 없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때 뭐 언론 이 기러기들 아까 전에 그 덧붙인 이야기들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죠. 네. 근데 아무튼 뭔가 하여튼 사연은 있는 것 같고 집안에. 네. 근데 그 사연도 보면은 가난한 집인데 뭔가 어떤 후견인 때문에 여기까지 그 집안이 이렇게 하고 아무튼 그런 걸로 도쿄까지 유학을 온 좀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할 때 별명도 왈려였대요. 왈려. 말려. 왈려. 왈자 앞에 왈. 네, 그거. 왈가닥 할 때 왈려. 그러니까 좀 뭔가 고집도 세고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꼭 이렇게 쟁취를 자기 해야 주장이 되고, 강한 여성. 자기 주장이 강하고 네. 막 이런 거였던 거죠. 뭐 스타일도 약간 톰보이 같고 막 이랬나 보네. 키도 컸답니다. 키도 굉장히 크고 서구적이고. 당시에 비해서는 네. 덩치도 좋고. 그래서 이 총독부 관비 유학생에 선발돼 가지고 도쿄 음악학교 성악과 입학까지 한 거예요. 네. 그 뭐 후원도 있었겠지만 네. 실력도 출중했다는 거죠. 음. 실력도 출중해서 이제 도쿄 음악학교에 갔는데 거기에 다니면서 이제 유학생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유학생들. 왜냐하면 거기 이제 초엘리트들만 있는 곳이 네네. 도쿄라고 하는 곳은 이때 만났었던 사람들이 다 이름 한 번씩 들어봤던 사람들 홍남파, 그 유명한 홍남파. 네, 최동선, 김우진 뭐 이런 사람들이랑 다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왜 왈려로 소문이 나냐면 키도 크고 서구적으로 생기고 노래도 잘해요. 인기가 많았겠네. 엄청나게 들이대는 거죠. 남자들이. 남자들 다 남편 다 조선의 부인 있어 이 사람. 그 소위 조선의 말하면 부인 누구? 빤무빠딸이네. 네. 조선의 부인 누구? 자, 지금 나이대 다 20대 때예요. 네. 20대 꽃다운 나이에 동경에 왔어요. 지금 도쿄에 왔는데 부인들은 아직도 바느질하고 그 조선에서 애 키우고 현모, 빨리 현모 결혼해가지고 양척.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만 돌아가기만을 이제 기대하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의 시선에서 어. 여기에 이제 신문물을 접하고 막 어떤 자유연애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이 보기엔 네. 거기서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조선의 진짜 부인들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딱 왔더니 키도 커. 근데 경성여고 후보 나왔대. 그 여기 와가지고 음악학교 다닌대. 네. 근데 노래도 엄청 잘해. 근데 자기 주장도 세. 매력적인 거죠. 그 조선에 있는 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와이프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결혼해서 그냥 혼인 관계로 얽힌 사이고 나한테 진짜 어울리는 여성은 윤심덕이다. 근데 또 윤신덕이 그걸 안 받아줍니다. 그거 받아주면 안 되지. 개 매력적이다 진짜. 더 뺏고 싶어. 심덕이 누나 쉽지 않지 원래. 그래도 이제 남자애들은 또 생각하거든. 이제 2번 정도 찍은 거다라고 생각하거든. 10번 정도 찍어야 되는데. 8발 남았다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 박정식 씨라고 하는 분은 네. 10발을 다 찍어요. 아 진짜. 10발을 다 꼭 이런 애들 있어. 10발을 다 찍고 뭐 꽃다발 사랑의 시까지 씁니다. 근데 윤신덕이 거절해요. 그래서 정신 이상이거든요. 남자가 남자가
상사병으로. 네. 그리고 입원합니다. 정신 이상으로 입원을 해가지고 네. 거기서 치료가 안 돼가지고 조선으로 쫓겨 들어와요. 아니 박정식 씨는 결혼했어요? 했습니다. 특이한 새끼. 10번 찍는 거에 네 마음이긴 하지만 안 받아준다고 정신병에 걸리고 이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박정식 씨의 혼인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박정식 씨의 혼인 여부는 이해가 안 모르겠는데. 돼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근데 그 박정식 친구들까지 찾아간 거예요. 윤신덕이 너무한 거 아니냐. 한 그 번쯤 정도면 받아줘라. 받아줄 수 있지 않느냐. 야, 이 실제 혼인 관계에 있다는 건 아예 안중에도 없구나. 근데 거기서 이제 윤심덕이 그것이 왜 내 탓이냐. 아무리 내게 반해 실성했기로 내가 싫은데 어떻게 사랑을 받아주냐. 이럴 정도로. 진짜 매력적이야. 빠문 빠탈인 거죠. 네. 진짜 빠문 빠탈이었던 거죠. 네. 아니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는 이런 식의 구애를 받아본 적 있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너무 거 아니야? 너무 많아서. 오래돼서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오래돼서 아예 기억이 안 나는 건 가장 뭐야? 나를 오랫동안 좋아하는 남자는 누굽니까? 사귀기 전에 사귀지 않았는데. 근데 저는 약간 윤심덕 같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윤심덕이 보니까 김우진 처음에 보고 마음에 들어서 약간 그 하숙집 문 두드리고 맨날 먼저 맞죠? 드렸다고? 약간 그런 썰이 있던데. 썰이 굉장히 난무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 사실 이 김우진과 이 윤심덕이 대체 무슨 사이였는지도 사실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그쵸.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근데 왜 김우진과 이런 이야기가 있냐? 방금 말씀드렸었던 윤심덕의 그 성격 때문인 건데요. 근데 유독 친하게 지내는 몇몇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김우진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남자들을 보기에는 나랑은 놀아주지도 않고 그죠? 내 마음도 받아주지 않는데 김우진이랑만 노네. 김우진, 뭐 홍남파 아까 말했었던 뭐 그런 분들이랑 몇몇 한 서너 명이랑은 네. 유독 친하게 지냈었던 거예요. 유독. 그러는 사이에 이제 윤신덕은 한국으로 돌아와요. 네. 한국으로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조금 뭐랄까 좀 어떻게 보면 시대적 한계죠. 네. 한국 최초의 여성 소프라노 네. 성악을 전통 클래식을 배워갖고 오고 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엄청 대단해 보이는데 당시 이걸 알아주는 조선인들은 많아요. 아니 쓸 무대도 없잖아요. 쓸 무대가 없어요. 그지? 소프라노가 설 수 있는 무대가 없어요. 네. 아니 조선에서는 이리 오너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프라노 날리면은 뭐 하는 양년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 안에는. 그 다음에 뭐 이때 당시는 김우진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랑 사귀고 있었어요. 맞아. 부인이 있는데 네. 이미 일본에 있는 간호사랑 사귀고 있어요. 야 역시 지식인들은 예나직입니다. 간호사를 참. 뭐 아무튼 근데 이제 윤심덕이 한국으로 와서 이 조선으로 와서 생활이 녹록치가 않아요. 네. 그렇게까지 고학력임에도. 그래서 좀 이 서글픈 생활을 계속합니다. 아니 아무리 내가 기술이 좋고 뭐 있어도 이게 배운 게 있어도 써먹을 데가 없으면 이 현금화가 안 되지. 근데 수입으로 연결이 안 되지. 하나 더 짜증나는 건 유명인이기는 한 거예요. 이게 제일 슬픈. 네, 유명인인데 설 무대는 없어서 가난해지기는 계속 가난해지고. 또 품위 유지비는 품위 유지비대로 들어갈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부양 가족까지 있고 동생 유학 간다 그러지. 이러는 거예요. 그냥 홀 여사가 언제까지 계속 하겠습니까? 네. 이제 공부해갖고 왔으면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 상황에서 김우진이 네. 부릅니다. 어. 연극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어. 왜냐하면 김우진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이때 당시 극작가예요. 극작가. 거의 최초 아니면 뭐 최초까지는 아니지만 알아주는 진짜 유명한 극작가로 성공. 왜냐면 와세다대 출신이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일제 강점기 20년대입니다. 1920년대 우리나라의 일이에요. 신문학던 연극이 태동할 네. 무렵에 1923년, 26년 이 사이 때의 일인 겁니다. 지금 근데 이미 윤심덕 결혼 안 했어요. 윤심덕은. 네. 근데 이미 이때 나이가 28, 29이에요. 여성이 이 시기에 그러면은 이제 혼기가 꽉 차고도 넘어간 거지. 넘어간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었던 그 소문들이 난 거예요. 이렇게 고학력임에도 시집을 못 갔던 건 네. 엄마 쪽에 문제가 있거든요. 등골 그래서 무슨 기생의 딸이라는 둥, 뭐 이런 소문들이 계속 났던 거죠. 친딸이 아니라는 둥. 네.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지 않았을까?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 차에 김우진이 돈도 좀 궁하고 이러니까 내가 극단을 할 테니 와가지고 좀 한번 네가 배우로 해보는 건 어때? 근데 이 시기에 이 배우라고 하는 직업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좀 기생들이나 하는 아. 이제 막 기생들이 할 거 없으니까 와가지고 얼굴 파는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여성이 공개적으로 얼굴을 내놓고 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그런 거죠. 이제 그런데 윤심덕이 또 하필이면 연기를 또 못했어요. 아. 노래는 부르는데 연기는 연기가 또 안 돼요. 어. 근데 키는 커. 어. 연극 무대 섰는데 끼끼끼끼끼 막 이러고 있으니 발연기네, 발연기.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잘 안 됩니다. 이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대중 가수로 네. 나가는 거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시기면요. 아직 한국 음악사의 대중가요라고 하는 것도 태동 갓됐을 때 그 네.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택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피치에 몰려서 한 선택. 오빠는 풍각쟁이야도 나오기 전. 나오기 전이죠. 나오기 전이죠. 네. 창가에서 근대 음악 그렇죠. 이제 바로 갓 그 단계네. 시기 네, 그때쯤인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러면 대중 가수 할래 녹음이나 해봐야겠다라고 하고 간 게 죽기 이틀 전에 그 녹음을 했다라고 네. 하는 그 시점이 이제 딱 가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자, 방패 스리랑 부부 지씨 아줌마가 지씨마트의 혼자리야 먹태구이에 이어 지영옥의 포천 넓적 왕구이를 선보입니다. 아는 맛이 무섭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맛있는 그 돼지 양념구이 맛. 유명 고깃집 프랜차이즈에서 먹던 바로 그 맛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공급해드립니다. 가정에서 구워 먹기 좋게 넓적한 형태로 만들었고요. 부드러운 육질의 돼지고기와 비법 소스로 만든 양념은 깊은 감칠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 1.3kg의 풍부한 양과 안심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밥도둑 왕돼지 양념구이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지씨마트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M장을 통한 첫 오픈 기념으로 30% 할인가 구매 가능합니다. 지씨마트에서는 혼자리야 먹태구이, 지영옥의 포천 넓적 왕구이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다른 제품들도 꼭 구경해 보시고 구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씨마트 지영옥의 포천 넓적 왕구이입니다. 저거 맛있다고 댓글도 달렸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때 원래 담당하던 역사 담당 PD도 엄청 네. 맛있다고 네. 말해줬었고. 네,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돼지갈비 좋아하실 텐데 그 돼지갈비 맛인데 정말 맛있는 돼지갈비 맛입니다. 양념 돼지갈비.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맛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양념 직접 만들어서 재워서 먹기가 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전문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맛있는 양념을 잘 만들어서 이제 풍부하게 감칠맛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믿고 한번 드셔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지씨마트 검색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지씨마트 지영옥의 포천 넓적 왕구이였습니다. 전 세계가 사용한 브랜드, MC 장원이 선택한 브랜드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블랙앤데커의 핸드 블렌더 광고입니다. 블랙앤데커에서 최초로 주방 라인 출시했습니다. M장기에서 최초 공개와 동시에 특별 혜택가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누구나 사용하기 좋은 무선 핸드 블렌더고요. 3가지 헤드 구성으로 과일 주스, 생크림, 우유 거품 등 다양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블렌더 구성 중에 우유 거품기가 있어서 집에서도 쉽게 우유 거품을 내실 수가 있고요. 힘이 좋아서 풍부한 거품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 시 과일과 무선 블렌더만 챙겨가시면 바로바로 신선한 과일 주스 즐길 수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혹은 집들이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특별히 포토 상품평을 작성해 주시는 모든 고객분들께는 M장 로고 우산을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M장 기획 무선 블렌더 검색해 주세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오. 우산. 자, 여기 우산도 이게 굉장히 오. 멋집니다. 엄청 튼튼해 보인다. 아놀드 파머. 아. 여기 보시면 블랙앤데커 M장 기획이 딱 찍혀 있네. 네, 요거를 포토 후기 써주시면 네. 사은품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산도 짱짱. 요거 이제 해외 브랜드. 자, B사에 이제 자동차 구매하면 요거 이제 우산 주고. 아. 그거 우산이랑 똑같더라고 요거. 자, 이런 장우산 짱짱합니다 요거. 네. 올해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 맞아요. 좀 슬픈 소식이 있긴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산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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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블랙앤데커의 핸드 블렌더 요거 저희가 지난주에 실제로 작동되는 거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히게 잘 갈리고요. 자, 믹서기로도 이용하실 수 있고 요 다양하게 또 거품기로도 이용이 가능한 핸드 블렌더 블랙앤데커의 제품입니다. 요거 구매하시고 포토 후기 작성하신 다음에 우산 사은품 저희 M장기획과 콜라보로 제작한 우산까지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블랙앤데커의 핸드 블렌더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김우진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네. 김우진은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1897년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비슷한 나이대 2살 차이인 거고 그냥 그 근대가 이제 시작되는 무렵에 갓 태어났었던 사람이에요 둘 다. 네. 근데 아버지가 장성 군수 출신입니다. 어마어마한 집안이 부부. 좋았구나. 어마어마한 부부고요. 이 목포에서 알아주는 부잣집. 알아주는 부잣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아버지는 김우진의 아버지는 사업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김우진은 일본에 건너가서 난 사업 안 한다. 극작가 할 거다. 네.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걸 이제 선택했었던 사람인데 당연히 결혼을 했습니다. 네. 부잣집이 장성군수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부잣집 출신이에요. 근데 부잣집 출신이고 빨리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간호사랑 사귀고 막 이랬는데 잘 안 됐어요. 네. 간호사랑 잘 안 됐습니다. 근데 간호사랑 잘 안 되고 난 다음에 이 목포에 오게 되거든요. 다시 목포로 돌아오는데 허헛한 거죠. 허헛한 마음을. 그다음에 지금 윤신덕도 지금 딱 그 시기가 어때냐면은 본인은 극작가 하다가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포 와 있는 상황. 네. 근데 부인을 보면은 사랑이 딱히 뭐 싹 트지는 않는 상황. 근데 윤심덕은 아까 말했었던 그 스캔들. 네. 처음에는 혼담이 오고 가다가 그게 깨지고. 네. 그다음에 자꾸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네. 아까 말했었던 그 악질 친일파에 네. 애첩이 됐다라고 하는 소문 때문에 네. 심지어 윤심덕 같은 경우는 하얼빈을 한번 도망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편지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네. 편지를. 김우진이랑. 김우진과 윤심덕이 편지를 조금 주고받아요. 네. 근데 이게 아마도 음. 연애 편지였지 않을까라고 추정. 추정이 되는 거죠. 아 편지 내용은 알 수 없어요? 네. 아니 근데 이제 뭐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다 언론 보도가 나는 건 연애 편지였다라고 나죠. 근데 그걸 누가 뭐 확인을 한 게 누가 있겠어요. 그냥 편지만 주고받았다더라까지는 진짜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연애 편지일 것으로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보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 하얼빈에서부터 그다음에 하얼빈에서 부른 게 누구냐? 이 연극하라고 부른 것도 김우진이고. 네. 그러니까 서로 뭔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었나. 이런 이제 추측이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엔 일본으로 김우진호 역시 진일파. 김우진호. 진일파. 아이시대로. 예. 다시 하겠습니다. 왜 다시? 가끔 본캐가 드러나. 갑자기 목포에 있었던 김우진이 일본으로 가요.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 갑자기 다시 일본으로 갔을까? 딱히 갈 일이 없었는데. 네. 근데 도쿄로 갑니다. 예, 윤심덕 같은 경우는 오사카로 네. 가게 되는데, 근데 편지 한 통이 발견이 돼요. 네. 이건 진짜 있었던 편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오사카에 있는 윤심덕이 네. 김우진에게 편지를 하게 되는데 지금 당장 오지 않으면 죽겠다. 어? 이거면 연인 관계가 아니면 이런 편지 못 보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걸 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당장 달려오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편지를 써요. 아 이거 무조건 내연 관계지 그러면. 뭐 이건 상상이 나름이겠죠. 네. 저는 뭐 일단 뭐 다 열어두고. 다 열어두고 일단 아무튼 그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도쿄에서 이 정보를 받고 김우진이 와요. 그리고 윤심덕이랑 같이 1926년 8월 1일 날 시모노세키에서 부산 가는 배를 탄 겁니다. 네. 이제 이러면 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거. 네. 그다음에 그 일본 유학 생활할 때 서로 간에 뭔가 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둘이 같이 사라졌다는 거. 요 세 가지의 사실관계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군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언론에서는 이건 당연히 정사다. 이건 당연히 정사 사건이다라고 해서 이제 펌핑질을 하지만 아무도 그 아무도 윤심덕의 가족과 김우진의 가족은 그 누구도 둘은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라고 이제 부정을 한 거죠. 각자 내피셜 여기서 또 들어가 줘야죠. 네, 우리가 또 역사 내피셜이니까. 저부터 들어가면 연인 관계는 아니었다. 아 연인 관계는 아니었다. 섹파였다. 그럴 수 있다. 그게 그술 먹고 기분 좋고 막 이래가지고 한번 육체적 관계를 맺었어. 보니까 저는 윤심덕이 임신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우진 난감해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이제 협박성 편지가 가능한 거죠. 오지 않으면 죽겠다.
근데 이거 김우진 입장에서는 원래 진짜 좋아하는 간호사랑도 안 됐고 와이프 보기는 싫고 그리고 한번 그 친구인데 우정이었는데 몸을 섞어서 임신한 여자 임신덕이 있고 인생을 비관하는 거 또 부잣집 아들들이 또 그런 거 있잖아. 괜히 낭만주의에 빠져가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막 그런 생각 있잖아. 낭만주의에 빠지고 막 자기 인생 괜히 비관하고 누구보다 살기 좋으면서 그런 상황에서 윤심덕은 원래 인생 힘들었고 윤신덕은 그래 일단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아닌 거야 이게. 가기 너무 싫어 둘 다. 그냥 이제 낭만주의에 젖어서 그럼 우리 그냥 이대로 같이 자살한 건 맞다. 생을 접자. 라고 판단 내렸을 가능성. 마지막 을 뜨겁게 하고. 이건 제 내피 이것도 다 내피셜이구나. 어차피 내피셜이니까 마지막에 이것도 저는 싹 들어가줍니다. 다른 가능성. 흥행을 위해서. 김우진의 동생의 어. 타살설. 김우진 동생이요. 김우진이 어. 막대한 유산을 노리고 어. 김우진 동생이 들어갑니다. 김우진을 동경으로 불렀다. 윤심덕은 모르고 둘이 만나고 도킹하니까 도킹을 했어 거기서. 도킹. 야 현대적 표현이 나오네. 도킹을 해갖고 프로파일러. 도킹 뭐지 이 새끼들. 그래서 오는데 하필 관부 연락선에 김우진 동생의 암살자들. 암살. 이게 밀어버린 거지. 역시 사건 중심이에요. 밀어버리고 그 암살자는 그 뽀이 사활. 사와. 이렇게 급사였다. 되고 결국은 그 많은 재산은 동생이 꿀꺽. 실제로 동생이 다 가져간 건 사실입니까? 팩트입니까? 역사적 팩트? 실제로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 김우진이 죽었으면 상속은 그 사람한테 상속은 몰빵이 되겠지. 받겠죠. 네. 동생 남동생 없으시죠? 있어요. 죽일 먼저 손을 쓰지 않으면 속도야 속도. 근데 프로파일러가 한 그 추리치고는 걔 어설픈 게 많아. 프로파일러는 벌어진 사건을 가지고 세밀하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실은 파헤치는데 흐트러진 이 단서를 가지고 사건을 엮는 거는 또 취약하시네. 내가 봤을 때 너무 소설인데 이거는. 근데 재미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재밌었어요. 재미 점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우리 누구 박가연 도전? 저는 그냥 평범하게 같이 죽은 거 맞는 거 같고. 진짜요? 네. 그 김우진이 원래 우울증이 좀 있었대요. 약간 생긴 것도 사진 보시면 엄청 그래, 나하고도 딱 맞네. 내 이야기. 엄청 우울하게 생겼거든요. 약간. 우울하게 생긴 건 뭐냐? 또. 우울하게. 하나 또 말씀드리면 김우진이 썼던 그 작품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기존의 그런 또 조선의 구태의연한 그 구습에 대한 어떤 반발, 새로운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썼습니다 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붙기가 쉽죠. 그래서 저도 둘이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어떤 정신적인 교감이나 대화는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평소에 윤심덕한테 이것도 물론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한 얘기긴 한데 뭐 죽음은 무엇일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대요. 삶이란 뭘까? 죽고 싶다. 막 이런 얘기 좀 많이 했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윤심덕이 거기서는 야 우리 젊은데 오래 살아야지라고 얘기를 했어도 나중에 이제 다른 주변 친구들한테 가서는 자기도 약간 나약한 소리를 좀 많이 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나중에 윤심덕이 자기도 힘들어지니까 그런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김우진한테 편지를 써서 불러. 그 다음에 같이 야 나 힘들다. 너도 평소에 힘들다고 많이 하지 않았냐? 같이 죽자. 이렇게 해서 같이 죽은 게 아닌가. 내 이야기에서 색파만 뺀 거잖아. 맞잖아. 내 이야기에서 색파만 뺀 거잖아 지금. 색다른 해석 없나요? 실제로 빼고 살 것도 아니면서. 근데 저도 한 거 같긴 해요. 하기는 무조건 했다. 네. 하기는 무조건 했다. 일주적 관계를 맺은 것 같다. 근데 그게 이제 사랑이라기보다는 사랑은 아니고 우정과 사랑 사이 약간 이런 느낌. 왜 죽었으면은 저는 미국으로 가는 배에서 던지지 않았나? 왜 광부에서 던졌을까?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그러니까 계획하고 탄 건 아니라고 보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우발적. 네. 약간 충동적.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냥. 저 우울한 나라인 거야. 자기네들이 봤을 때 조선은. 점점 조선이 가까워지고 있어. 이야, 문학적이네요, 갑자기. 네, 가까워지고 있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끝 조선이 다가오고 있다. 아까 기레기랑 좀 비슷한데. 기레기들이 전형적으로 그렇게 쓴 거죠. 원래 저는 이제 이거 하면서 역시 각자 캐릭터대로 생각하는구나. 네. 이 사건 중심이었잖아요. 저는 무조건 권력 중심으로 생각했거든요.
저는 악덕 친일파가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아. 윤심덕이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 악덕 친일파가 써내려간 일이다. 근데 대신에 저는 윤심덕과 김우진은 어떤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관계였다고 생각해요. 난 앉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달콤한 인생에서 김영철이 이병헌을 의심하는 장면이 내가 지키고 있으라고 했던 신민아가 이병헌한테 뭔가 끌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병헌을 보면서 빡치기 시작하거든요. 김영철이. 네. 전 딱 그 관계라고 봅니다. 왜 그랬니? 네, 그런 거. 악덕 친일파가 내가 너 돈도 대주고 다 했는데 갑자기 윤심덕이 어느 날 나왔더니 아 김우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참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쓴다. 평생 남자 얘기를 안 하던 애가 남자 얘기를 해? 조져야겠다. 참고로 그 악덕 친일파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부자고요. 이용문이라고 대한제국 내장원경과 대한천인은행 은행장을 지낸 네. 이봉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일파에다가 을지로에 3만 평이 있었대요. 딱. 그래서 진짜 유명한. 썰을 풀어보면 돈을 무함대로 줄 테니까 네가 그토록 괜찮다고 생각하는 남자면 내 얼굴 한번 보자. 오라고 해라. 아. 근데 그냥 오라고 하면 안 올 테니 네가 어떻게든 써라. 죽겠다고 하면 오지 않겠냐. 해서 오자마자 죽이고 윤심덕도 죽였을 거야. 네. 내가 돈을 그렇게 꼬라박았는데 딴 새끼랑 마음을 품어? 요런 느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모욕감이구나. 모욕감이구나. 왜냐면 이 정도 재력가면 이 정도 돈이면 몇 명 할수 사서 있다. 일 만들고 야 기레기 와봐봐 100만 원 챙겨주면서 할 야 수 글 있다. 이렇게 써봐. 그 정도면 관부열악상도 사겠다. 진짜 부잣집이었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이게 가져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원 뭐 해갖고 처리하고 언론 조작해서 하는 거 뭐. 사회참인 뭐야 그럼 사회참인? 늘 언론은 돈에 휘둘립니다. 네. 사회참인 뭐? 그냥 돈 벌려고 돈 벌려고 한 거지. 아니 그 레코드사도 산 거지. 다 확인해봐야 됩니다. 자, 저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나는 기레기와 거부 친일파는 뭐 다 할 수 있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네, 전능해. 근데 이게 너무 양가해서 그 다음에 이게 둘의 접점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억지로 찾은 거지 둘 사이의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둘이 사랑했다는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 남아있는 기록들에는 김우진 같은 경우에는 그 간호사를 진짜 좋아했던 것 같고 실제로는. 그래. 네.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도 오고 네. 막 이렇게 된 거야. 이 윤신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용문이랑 뭐 그것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전에도 보면은 딱히 막 남자 누군가에게 푹 빠져가지고 한 사람의 남성을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뭔가 일을 꾸며 그럴 성격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각종 루머가 있는데 가장 유력했던 루머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을 유럽에서 만났다면서. 사랑의 도피를 했다. 네, 유럽에서 유럽에서. 남미설 같은 거네. 네. 어떻게 보면. 31년에 이탈리아 자파점에 네. 희한하게 조선인 부부가 있다. 어. 거기에 조선인들이 갈 만한 곳이 아닌데 조선인 부부가 있다. 그게 윤심덕이랑 김우진이었다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언론에서는 이렇게 주목을 했지만 사람들은 또 그걸 이제 잘 알아보는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저 둘이 그렇게 죽은 애들이 아닌데라고 하는 소문까지 있었던 거죠. 네. 자, 여러 가지로 이제 미스테리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도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역사학자 김재원 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인 에피셜로는. 저는 그냥 죽으려고 했었던 거 아닌데 죽은 거 아니었을까요? 실족사. 그러니까 이거 그냥 둘 다 안 좋은 상황이긴 했으니까 그냥 왜 동반으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모아가지고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도 같이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둘은 어차피 이제 인간적 유대 관계가 있었으니 둘 다 신세한탄 하다 보니 야 됐다 야 우리 둘 다. 아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윤심덕이 이럴 거면 나 술 먹고 나 진짜 죽어? 막 이래 김우진이 말리다가 발을 확 찢어서 야 뭐야? 할 건 아니 왜냐면은 재미없다. 둘이 재미없어. 실족사 맞네.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면 둘이 뜨겁게 하다가 빠졌다고 하든가. 아니면은 그 기레기가 쓴 첫 번째 기사에 따르면은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잖아요. 배에서 멋지게 난간을 안 잡고 서 있었던 거야 이렇게. 이따가 바람. 올리고 오씨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사고사지. 둘이 뭔가 그게 있었다면 뭔가 더 뜨거운 무엇인가의 어떤 근거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저도 깊이 사랑했다고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김우진의 관점에서 집이 괜찮아요. 맞아요. 여자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굳이 한 명에게 매달릴 일은 없습니다. 그 김우진이 그 전까지 성격상
한 여자에 막 이렇게 집착을 하는 성격도 아니었고 윤신덕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뜬금없이 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애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막 불붙어서 이럴 거면 죽자 이러기는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사고사의 무게를 그래서 저는 그래서 두는 게. 무엇이 약점인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윤신덕에게 필요했던 돈, 어. 나오는 구멍, 이용문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관부선에 탄 거를 본 사람도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니요. 그 명단에는 있어요. 명단에는 이제 윤심덕이랑 이제 김우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통 그 관부 연락선에서 사람이 떨어지면요.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스크루에 갈려서 시체 못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조류에 따라서 보통은 어디로 가냐면 일본 저쪽 서쪽으로 갑니다. 그냥 한참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실 시체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달리는 배에서 떨어지면은 그 스크루에 가려. 이 배가 가르고 있는 파도를 따라서 뒤로 가다 보면 네. 어쩔 수 없이 스크류 쪽으로 가게 되는군요. 쭉 해서 이제 빨려 들어가 갖고 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못 찾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대한해협에는 상어가 그래서 보통 잘 못 찾아요. 찾을 수 없어서 못 찾았다고 사실 하더라고요. 요즘도 배에서 그렇게 사고가 나면 잘 못 찾죠. 찾죠. 쉽지 않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계속 그냥 그 주장을 계속 합니다. 왜냐면 이때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세월호 참사한 그 이후에 승선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 굉장히 철저히 하게 됐는데 이때는 뭐 그럼 이때는 뭐 있었겠어요? 뭐 얼굴 확인하는 게 있겠어?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내가 내 이름 쓰면 그냥 그 사람이라고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냥 뭐 선을 그냥 이름을 예약하고 안 왔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갖고 말하면 조작하기 쉬운 그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었던 거지. 네. 그 일본 정서 중에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죽음으로 완성되는 무엇인가. 맞아요. 충성. 이게 천황을 향한 충성도, 활복 이런 것도 있고. 활복, 그러니까 죽음으로 완성시키고 사랑도 일본 소설에 보면 그런 건데 신라건이라는 책도 보면 영화로도 나왔지만 둘 다 이제 불륜인데 결국 저 시골 마을 어디 눈 속에 가가지고 서로 그 몸을 섞은 상태로 죽어가지고 그 상태로 이제 얼어 죽잖아. 그래요? 낀 상태로. 실제로 이제 그걸 해갖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묶습니다 몸을. 똑같이. 묶어요? 예, 네, 그 낀 상태로. 왜 묶어? 그대로 얼어갖고. 빠지게? 예, 네, 진짜로. 누가 묶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예, 거예요? 네, 따로 진짜로. 낀 낙원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어서도 그 행위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일본에 그런 게 있다고요? 예. 일본 소설에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얘네들은 정서가 좀 이상하다. 감각의 제국도 좀 비슷한. 그래서 비슷한 부분이. 좀 이상하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니까. 이 사건 그런 사건은 아니. 일본의 그런 문화가 일본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약간 그리고 엽기 문화라고 하니까. 네네네. 죽음으로 완성되는 무엇인가 이런 혹은 낭만주의 이런 것들에 좀 심취해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네네네. 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저희가 요즘 좀 무거운 역사 이야기를 많이 다뤄가지고 계속해서 좀 가벼운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뭐 또 이러다가 또 심각한 이야기도 하고 가벼운 역사 이야기도 다루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준비된 더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거든요. 명기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거 지금 할까요? 야, 요거 간단하게? 시간인데 2부작으로 갑니까? 2부작으로 갈까요? 그래도 되죠. 정사 2부작. 정사 2부작으로 가시죠. 네네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인사드리고 요것보다 더 좀 솔직히 좀 더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자극적인 이야기는 요것도 있고요. 뒤에 하나 있는 것도 그거는 사실 거의 이 시기에 그 드라마가 하나 있지 않았나요? 그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랑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아주 아름다운 또 네. 얘기가 또 있네요. 네네. 자, 요 시기에 이런 정사 사건들 특집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로맨스 특집. 자, 다음 주에도 하나 또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